오늘은 화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법을 공부할 때 이 화법이 정의가 뭔지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걸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영어의 문법에서 법으로 끝나는 아이를 좀 정리해 봤어요. 법. 법으로 끝나는 아이가 영어에서 법이란 말이 무드거든요. 무드. 무드입니다. 무드. 무드라는 거 여러분들 왜 오늘 무드가 참 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무드가 뭐냐면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일종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분위기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법이 있고요. 가정법 많이 들어봤죠? 가정법? 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난 색깔 있는 남자니까 색깔별로 막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령법, 직설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데 가정법은 뭐냐면 실제 의미보다 한 시제 더 과거로 표현하는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미보다 한 시제 더 과거로 표현하는 거고요. 뭐 명령법은 여러분들 명령문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항상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럼 직설법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문장의 시제예요. 이게 다 직설법입니다. 아, 나 배고파. I am hungry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직설법인 거예요. 근데 if I were hungry, 내가 배고프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정법인 거죠. 내가 지금 배고픈데 내가 배고프다면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제로 안 쓰고 뭐라고 써요? If I were hungry now 이렇게 표현하니까 얘가 가정법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은 실제 의미보다 한 시제 더 과거로 표현하는 거고 직설법은 원래 시제 의미 그대로 쓰는 거고 명령법은 동사 원형으로 써서 뭐뭐 해, 뭐뭐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직설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지만 화법은 그게 아니에요. 화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무언가의 말을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의 말을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무언가의 말을 표현하는 방식.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열심히 하면서 보긴 봐야 되는데 약간 그 느낌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번 봅시다. 일단 직접화법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직접화법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아, 말하는 사람이 1인칭으로 표현되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1인칭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번 이런 예문을 볼까요? Bill says to me, 빌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뭐, 물론, 나에게 말을 합니다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합니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 이건. 이건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나에게 말을 한다고 하든 자기가 스스로 말한다고 하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I라고 표현되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I라고 표현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말하는 사람이 I, 즉 1인칭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걸 직접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화법. 말하는 사람이 나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1인 직접화법이겠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1인칭으로 말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을 1인칭인 말하는 사람, 즉 말하는 사람이 1인칭인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인 척 표현되는 게 바로 간접화법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말하는 1인칭,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하는 사람, 즉 1인칭 주어가 1인칭이 마치 타인처럼, 먼 대상처럼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간접화법입니다. 됐죠? 간접화법이란 말하는 1인칭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왜냐면 내가 나 행복해라고 말하면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하는 사람과 그 주어가 동일시되는 경우인 거예요. 말하는 사람과 그 주어가 동일시되는 경우. 말하는 사람이 먼 대상처럼 표현돼. 이 먼 대상도 좀 그런데 참 애매하네요. 이걸 표현하는 방식. 말하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간접 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좋겠다. 말하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됐을까요?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빌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흔들렸네요. 빌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오늘 배고프다고 말을 해요. 사실 오늘이란 말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은 말한 시점의 그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at day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바뀌게 되는 게 빌이 히로 바뀌고 오늘이 뭐로 바뀌어요? 그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날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간접화법이야, 간접화법. 딱 듣기에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먼 느낌이 있죠. 빌이 나 배고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배고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은 그날 자기가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먼 느낌이잖아요. 되게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죠? 그렇게 표현되는 걸 다 간접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법 책을 보면 되게 어떻게 쓰여야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쿼테이션, 즉 인용부호가 없이 표현되는 방식을 간접화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결국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걸 볼까요? 그럼 이제 뭐가 바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그지?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니까 뭔가 바뀌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뀌는 것들의 원칙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아래 문장입니다. 아래 문장을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꿀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를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를 고려해야 될까? 일단 1차적으로 전달 동사를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달 동사라고 하는 건 말하다의 그 say에 해당되는 걸 다 전달 동사라고 합니다. 전달 동사.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전달 동사가 누구누구가 있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전달 동사가 누구누구가 있냐면 say 혹은 say to가 있죠. 그죠? say 혹은 say to가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say가 있었고 혹은 듣는 사람이 포함되면 say to까지 있겠지. 그지? 됐나요? say가 올 수도 있고 say to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용 보호가 있는 걸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전달 동사가 텔로 바뀌게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할 거거든요. 이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전달 동사는 청자 여기서로 따지면 청자가 없는 경우가 예죠, 예. 지금 청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청자가 없을 때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위에 지금 내가 to me를 썼다가 안 썼다가 해서 조금 그런데 to me를 잠깐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면 아래 지금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똑같이 어떻게 표현됐나요? says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게 없다고요. 청자가 없으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됐을까요? 됐나요? 그리고 청자가 있을 때는 대개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건 요게 마침표로 끝나는 걸 평서문이라고 하잖아요. 평서문의 경우는 텔로 쓰고요. 의문문의 경우는 ask로 쓰고요. 혹은 inquire 쓰고요. 명령문의 경우는 그 동사의 의미가 그냥 평범할 때는 tell이라고 쓰는데 tell이란 말이 이제 하게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의 please란 말이 있어요. please가 여러분들 뭐게요? please 모르시는 분 없죠? please 있잖아요. please가 있으면 ask로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혹은 의사 선생님이 혹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 있잖아요. 조언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advise가 쓰이고요. 혹은 뭐 군대에서 뭐 상관이 혹은 선배가 뭐 후배에게 뭐 약간 명령하듯이 얘기해요. 그러면 다 이런 건 order 같은 말로 쓰이겠죠. 이런 식으로 전달 동사를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명령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요게 화법에서 전달 동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밑에 잠깐 적어 놓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적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달 동사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 잠깐만.
지금 뭐라고요? 전달 동사의 시제가 과거인 경우만 문제예요. 전달 동사가 과거인 경우 한 시제를 더 과거로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시제를 더 과거로 나타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쓰면 현재 시제는 과거로 표현하라는 얘기고 과거 시제는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과거보다 더 과거는 과거 완료잖아요.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고 had PP 과거 완료 had PP 그리고 현재 완료는 뭐로 쓰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는 no had PP 과거 완료니까 현재 완료가 과거 완료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현재 진행은 과거 진행되는 건 똑같은 거고 당연히 똑같은 법률고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현재형이라면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쓰는 거고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형은 바뀔 게 없죠. 원래 과거인데 어떻게 더 과거로 쓰겠습니까? 그죠? 헤드 PP가 나왔어. 그럼 걔도 바뀔 게 없지. 원래 과거 완료인데 어떻게 또 더 과거 완료를 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한 시제 더 과거로 표현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쫓아오고 있나요? 됐죠?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그러면 잘 봅시다. 우리 지금 뭐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어요. 잘 보시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동사가 청자가 없으면 say를 쓰고 맞죠? 그럼 청자가 있으면 tell 동사로 쓰는데 평서문에서는 그렇지만 의문문에서는 얘네로 명령문에서는 얘네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할 건 이제 요 안에 부분이야. 요 안 부분. 안 부분을 잠깐만 볼까요? 안 부분. 안 부분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안 부분 있잖아. 요 쿼테이션 안 부분. 이런 걸 이제 피전달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피전달문 안에 내용이 바뀌어요. 일단 첫 번째, 접속사가 추가돼야 돼. 접속사가 생겨야 됩니다. 평서문일 때는 that을 쓰죠. 참고로 이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죠? 얘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생략도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의문문에서는 원래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그냥 쓰면 되겠지. when이 있으면 when, where가 있으면 where, how가 있으면 how 그냥 쓰는 거고요. 근데 do you, are you 이런 식으로 묻는 말이 의문사가 없어. 그러면 if하고 whether 둘 중에 하나 뭐든지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의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쓰이죠. 됐을까요? 그리고 명령문은 우리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사 원형으로 쓰인 아이는 투부정사를 쓰고 동사 원형이 아니라 부정명령이 있죠. Don't do it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not로 쓰는 거예요. not. 됐나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연결고리 얘기한 거예요. 요 쿼테이션을 날리면서 연결고리는 누구 얘네들로 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인칭대명사의 변화가 있냐를 묻는 거야. 잘 보세요. 인칭대명사가 얘를 인칭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죠? I, my, me, mine 할 때 그 I, my, me가 인칭대명사잖아. 그지? 그 인칭대명사의 변화가 있냐? 있죠, 당연히. 1인칭에 해당되는 I는 주어하고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죠? 1인칭은 주어하고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빌이 말했어요. 내가 배고파. 그럼 나는 빌이잖아. 그러니까 1인칭은 주어하고 일치시키는 거고요. 다음 2인칭은 누구하고 일치시킬까요? 2인칭은 청자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청자. 듣는 사람, 유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유. 2인칭의 유는 청자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일치시키고요. 3인칭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3인칭.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인칭 대명사도 좀 바뀌어야 돼요. 아까 간접화법은 뭐라고 얘기했지? 간접적으로 표현되니까 좀 멀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멀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부사적인 표현들도 바뀌어야 돼요. 부사적인 표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야,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빌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끝내야지라고 한다면, 이 말은 빌은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끝내야 된다고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느낌이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this는 that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today는 that day로 바뀌어야 돼요. now는 then으로 바뀌어야 돼. 그때라는 말로 바뀌고요. 그리고 yesterday라는 어제라는 말은 뭐로 바뀌냐면 둘 중에 하나야. The previous day, the day before. 혹은 tomorrow라는 말은 the following day, 혹은 the next day 이런 말로 바뀔 수 있어요. 됐죠? 요게 화법을 이해해야 되는 어찌 보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전부. 그래서 요거를 반영한 문장의 종류에 따른 변화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 필기하실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마저 하고 요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간접화법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그러면 동사의 시제를 체크해야 돼요. 과거니까 현재 어떤 건 뭐로 표현돼야 되죠? 현재로 표현될 수 없고 과거 완료로도 표현될 수 없어요. 과거로만 표현돼야 되죠? 그러면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되는데 이 주어가 누구였어요? I였으니까 이렇게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she가 와야 돼요. she.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오른쪽 걸 잠깐만 볼게요. 얘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고친 거냐를 지금 보여주는 문제거든요. 그럼 봅시다. 묻는 말이니까 ask라는 말로 쓰는 거 맞죠? 그죠? 이 과거 시였기 때문에 과거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you라는 2인칭은 청자에게 맞추라고 얘기했으니까 I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sad를 ordered로 바꿨고 명령문이네요. 그럼 투부정사로 바뀌는 거 맞겠고요. now라는 아이는 뭐로 바뀐다고 얘기했어요? then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가볼게요. said to가 나왔습니다. said to, ask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묻는 건데 연결어가 있나요, 없나요? 연결어가 의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if나 whether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2인칭에 해당되는 청자는 예약 일치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I가 와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현재는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현재는 과거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맞죠? 그 다음 said to advise라고 명령문인데 부정명령이에요. don't it이에요. 그러니까 not to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마지막 거 왜 틀렸어요? 현재인데 현재로 쓰면 안 되지. 왜? 얘가 과거니까. 그러니까 이 과거를 과거 완료로 써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현재를 과거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remember가 안 돼요. remembered로 바뀌어야 됩니다. 답이 5번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평서문을 간접화법으로 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went라는 동사가 왔는데, said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얘를 went로 못 쓰고, had gone으로 바꿔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답이 이게 4번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이번에는 이 주말에는 이렇게 애완견들이, 반려견들이, 멍멍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월벌 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볼게요. if가 있으니까 묻는 말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묻는 말이어야 되고, I가 있어요. I가 있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맞춰야 되는 거냐면, 청자하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가 청자였던 거야. 청자. 청자는 I예요, U예요? U죠, U. 그러니까 I였던 건 다 틀리는 거야. U였던 것만 맞는 겁니다, U. 근데 얘가 과거였거든. 그러니까 현재는 역시 못 쓰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현재를 써야죠, 현재. 미안합니다.
과거는 못 쓰겠죠. 그렇죠? 그러기에는 뭐 맞는 말이 아니지 뭐 의문문을 뭐 써야 되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간접화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